자, 안녕하세요. 이제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에 비해서는 한 2주 전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수도권에서 2.5단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다음 주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너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계속 가기엔 정말 경제 파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추석 연휴 때가 또 한 번의 뭐 대확산에 또 중대한 고비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때요? 뭐 가급적이면 모임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좀 자제를 하고 이 순간만큼 현명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잘 넘어가는 현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해가지고요.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는 법은 만인한테 뭐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겨난 것 자체가 근로자와 사용자 둘 중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라고 이제 시작 자체가 불평등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우리는 지금 경영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찌 봤을 때는 사업주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나 그 중에서 노동법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먼저는 굉장히 하드하게 우리가 법문을 보고서 본 다음에 쭉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써머리 할 때 제가 좀 쉽게 얘기해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칙하고요. 근데 근로자의 조건하고 어느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뭐 어린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불법 체류자도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같이 했었고요. 자, 그다음 단시간 뭐 근로계약 뭐 이런 것들 오늘은 이제 2장 근로계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페이지고요. 제 2장 근로계약입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정했어. 근데 최저임금이 뭐 지금 뭐 8,700 얼마죠? 그런데 5천 원으로 우리가 비록 최저임금은 안 되지만 내가 일을 잘 못하니까 5천 원만 주는 걸로 쌍방간에 합의를 하고 들어와서 계약을 맺고 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어때요? 이거는 최저 기준이 최저임금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 지금도 기준이 나올 텐데 일하는 시간은 40시간 일하는데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이게 최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근로자한테 안 좋은 걸로 쌍방간에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인정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것과 일정한 사업이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 외에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2년, 3년 이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회사 입사하면 1년 단위로 맺게 되는데 이거 말고서 정규직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들어가면 내가 그냥 평생 다닐 수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이거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지는 어떠한 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걸 예외로 두고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자, 근로계약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되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뭔가 그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있어가지고 이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물론 좀 이따 말하겠지만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서류를 써야 되는 건 아니야.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어불성설인 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또 교부는 해줘야 돼. 쓸 필요는 없지만 교부해줘야 된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게 먼저 첫 번째 임금 얼마를 줄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정 근로시간 쌍방간에 결정한 몇 시간 일하기로 결정한 거 이거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고요. 휴일과 관련한 사항,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 관련한 사항 이거는 우리 뒤에서 외울 거예요.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과 1항 제1호와 관련한 그러니까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2호부터 4호까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 협약 또는 지역 규칙 등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가지고 누구한테 근로자한테 교부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임금과 시간이라든지 휴일과 연차휴가 그 다음에 이 임금을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될 테고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4주 동안 를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55조와 60조는 뭐냐? 위에서 봤잖아요. 55조는 휴일이고 60조는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분을 짓고 있어요. 자, 정규직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A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일반직이야. 근데 단시간 근로자야. 이 사람은 좀 짧게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단시간 근로자도 둘로 나눠진다고. 어떻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와 15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자로 나눠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어때요? 원래 일하는 사람, 이 사람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했을 때 근로 시간에 비춰가지고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또 이거 둘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연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일도 있어. 하지만 거꾸로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은 연차도 없고 휴일도 없다. 나중에 정리하게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는 주휴일이라든지 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퇴직금도 마찬가지 같이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 위반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근로계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서 쓰고서 일을 하는데 실제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배상책임 청구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 해지를 바로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항에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양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사업주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을 하면서 너 만약에 일 똑바로 안 하면은 뭐 어때? 너 나중에 나한테 손해배상 500만 원 줘야 돼. 너 일하기로 했는데 일을 똑바로 제대로 안 하면은 얼마를 줘야 돼. 이런 위약으로 인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근로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다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어 이 사람은. 하지만 사업주는 이거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뭐 그 근로계약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차금 상계 금지라고 해가지고요. 빌려간 돈이 있어. 그런다고 하면 너 이래가지고 그 돈을 까줄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임금은 줘야 돼. 주고서 그 돈을 다시 받더라도 주는 행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강제저금의 금지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업주가 있어요. 근로자가 있어요. 월급을 주는데 야, 너 받은 월급에서 100만 원 받는데 그중 50만 원은 저축을 해. 라고 하는 거는 얘가 능동적으로 해야지 사업주가 강제로 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왜 나와 있느냐? 뭐 이제 뭐 염전노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임금 못 받았는데 사업주는 뭐라고 해요? 나 그거 다 저축해놨다. 얘를 위해서라고 강제로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제 저축을 할 수가 없고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간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을 해야 되고요. 근로자가 저축 증서 등 관련 연락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사업주가 권유를 하든 뭘 하든 근로자의 저축을 관장할 때에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계약자, 뭐 소유권도 이 근로자한테 있어야 되며 이거에 대해서 처분한다고 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해고 등의 제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 이하 부당 해고 등이라고 합니다.를 하지 못합니다.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정직시키거나 전직시키거나 이게 부당하게 하면은 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후의 여성의 입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해고라고 하는 거는 노동부가요 뭐요? 고용노동부라고 할 만큼 이름까지 바꿀 만큼 어때요? 고용이라고 하는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취업한 사람을 해고라는 거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고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어때요? 아파가지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다쳤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아파요. 병원에 갔어.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얘 빨리 자르고 딴 데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친 사람에 대해서 해고하지 못하고 사업장에 돌아오고 난 다음 30일 동안도 해고는 불가능하다. 같은 개념으로 아이를 낳고 산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복귀한 여성은 30일 동안 해고가 불가능하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해고할 수 있어. 너무 사업이 힘들어졌어. 하지만 이걸 너무 남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라 그래가지고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그러죠. 긴박하게 막 사업이 안 돼.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너무 안 돼.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이렇기 때문에 해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봐준다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입증을 누가 해야 돼? 사업주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상이 힘들어졌어. 그래가지고 해고를 할 거야. 그렇더라도 이걸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며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명확하게 해고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특히나 성별을 이유로 해고를 하면 안 된다. 사용자는 이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고 한다.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는 통보를 하고 성실하게 합의를 해야 한다. 자, 해고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노조가 있으면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50일 이전에는 통보를 해줘야지 이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가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는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가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들 다 지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경영상이 힘들어서 해고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건 마땅한 해고다 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24조. 그래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 A, B, C라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A라는 친구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때 마침 뭐야? 사업도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야 A 너 경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나가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갔는데 사실은 사업이 이제 좀 괜찮아진단 말이야. 다시 A라고 하는 자리에 누군가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뽑으면 될 거 아니야. 아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언제까지는요? 3년 이내까지는 나간 A가 자기가 희망하면 그 자리로 누구를 뽑아야 돼? A를 뽑아야 된다. 해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해고의 예고라고 해가지고요. 예고는 미리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합니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이냐?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를 할 거야. 경영상의 이유가 됐든 여러 가지 얘가 잘못을 했든 뭐가 됐든 해고를 할 건데 하려면은 최소한 얼마 전에 해야 된다. 30일 이전에는 해고 예고,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줘야 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말로 해주면 안 돼요. 뭐 문자 써서 안 돼요. 이건 어때요? 해고 예고 통지서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서류로 해가지고 본인한테 30일 이전에는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어 라고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이라고 보면 돼요. 30일분의 기본급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요 경우는 아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이제 들어온 지 3개월이 안 됐어. 그러면은 해고 예고 수당 없다는 거고요. 천재, 사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갑작스러운 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명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이 없이 그냥 해고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해고 사유 등 서면 통지, 여기 나오네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자 안 돼요. 말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고요. 사용자가 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는 서면으로 한 경우에 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고 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보내줘야 된다.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업주가 근로자 아까 처음에 나왔었죠.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한다. 부당해고 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냐면은 부당해고 등이라고 하는 거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모 어쨌든 뭔가 징계를 주는데 이와 관련해서 뭔가 좀 부당하게 해줬어요라고 하면 근로자는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찾아요? 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노동위원회에 본인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시기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이 벌어진 지 3개월 이내에 해야 돼. 잘렸으면 내가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입니다 라고 신고하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거 기간이 얼마큼이다?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테고요. 조사된 노동위원회는 28조에 따른 구제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사업주, 근로자 불러야 된다는 얘기죠. 노동위원회는 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고요. 노동위원회는 1항에 따라 신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되고요. 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신문에 관한 세부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간단하게 재판이 열려요.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작은 재판이라고 보면 돼요. 사업주 쪽, 근로자 쪽 해가지고요. 변호사 내지는 노무사 이런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대신해가지고 답변을 대리할 수가 있어요. 와가지고 변호죠. 변호를 할 수가 있어요. 와가지고 너는 이만저만 사유로 인해 가지고 너는 해고가 되는 게 마땅해라고 나는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닌데라고 등등의 얘기들을 서로 간에 법정에서 다투는 것처럼 노동위원회에서 다퉈서 할 수가 있다. 증인도 부르고요, 증거도 내놓으면서 이것들을 증명해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구제명령 등 노동위원회는 29조에 따른 신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된다. 무슨 말이요? 재판이 열린다 그랬잖아. 재판이 열리고 나서 이거 부당해고야 판단되면은 야 너 다시 복직시켜 구제 신청을 시켜야 하는 거고요. 야 이건 마땅한 거잖아 라고 하면은 야 이거는 기각시키는 거지 부당해고 아니야 라고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의 기각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되고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 하는 거예요. 할 때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며 원직 복직을 명한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 제공하여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A라고 하는 사업주가 있고요. B라고 하는 근로자가 있어요. 일을 하는데 B가 참 못했어. 그러니까 A가 너에 대해서 해고를 시켰단 말이에요. 뭐 절차를 다 해가지고 뭐 30일 전에 통보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나가고 난 다음에 3개월 됐지 해가지고 부당해고입니다 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다 신고를 할 수 있다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재판이 열려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거 부당해고 맞네. 해고 사유까지는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 너 얘 다시 받아줘. 다시 복직시켜 라고 해가지고 복직이 돼야 되는데 B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가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일 못했던 B가 일 못했던 지난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그동안에 얘가 일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라는 거죠. 이건 기본급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총임금.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해야 되는데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급 얼마를 주겠다. 평균임금은 여기다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각종 수당들 다 합친 거를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걸 줄 때는 뭐를 기준으로 줘야 돼요? 평균임금. 내가 원래 일했으면 B가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전체를 다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 구제명령대의 확정, 노동위원회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경찰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경찰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하고 대법원하고 이렇게 3번 내가 이걸 불복해가지고 상고하고 할 수 있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내가 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했는데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어때요? 중앙으로 다시 한번 기각결재 불복하는 권리 강탈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결정 난 것도 나 이것도 불복하겠어 라고 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항과 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법은 날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깜빡했습니다. 주말이었네 이런 거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서 그 효력을 정지되지 아니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복직 식사를 안 했어. 돈 안 줬어. 그러면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노동위원회는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줘야 돼. 너 돈 이만큼 부과할 거면 30일 전에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요.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간,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써야 한다. 1항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 징수된 이행강제금에 반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등등. 여기 있는 거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부당해고가 됐어. 그러는데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줬어. 복직을 시키는데 얘가 안 했어. 아니면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 그러면은 이행강제금 2천만 원까지는 노동위원회에서 강제로 받아가지고 얘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거에 따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34조 한번 가볼게요. 퇴직급여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법은 따로 있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하는 급이 있어가지고 퇴직금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퇴직금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퇴직금을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법에 들어가서 보면은 크게 사업주는 퇴직금 아니면은 퇴직연금 2개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근로자의 퇴직금을 준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향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B가 퇴사를 했어요. 아니 사망도 퇴사지. 그래서 뭐가 됐든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받아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퇴직금도 있을 거고 그동안에 일때 임금도 있을 거고 못 받은 수당도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5호에 따른 급여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르는 은행이 정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한 대통령을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0% 이내에서 내가 이걸 주기로 했는데 못 줬단 말이야. 그럼 40% 맥스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령을 정하는 금리에 따라 가지고 은행법에 따라서 그만큼의 가산 이상까지도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항은 사용자가 천재, 사병,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사유에 따른 임금을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에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권, 담보된 채권 외에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A가 B를 했는데 B가 그만두고 나가는데 10달 이내에 돈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거 다 청산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얘가 나 더 돈 줘라고 해서 A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근저 걸 수가 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저당을 걸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걸렸으면 내가 후순위로 들어가는 거잖아. 아니 임금채권에 얘네를 제치고 최우선 순위로 올라온다. 단 뭐에 대해서는 아니한다.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걔네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임금이다. 세금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임금, 나머지 빌린 것들 이런 순서대로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가 되는 거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표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 총재산에 대한 질권, 저당권 또는 따른 담보권에 따른 담보된 채권, 조세권,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뭐예요? 최종 상계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어때요? 세금이라든지 공과금보다도 우선 나가야 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거 다음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렇게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 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 요구한 사항만 적어줘야 한다. 내가 A라는 회사에서 A가 일을 하고 B가 여기서 일을 했었잖아요. 사업주였고 일을 하다가 뭐 좋게 나갔다 나쁘게 나갔다 어차피 B가 나갔어. 근데 이 경력에 대해서 딴 데 가서 뭔가 증명을 해야 돼. 증명서 떼어주세요 라고 A가 안 떼어줘 버리면 얘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고 임금은 어떻게 발생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경력증명서라고 하죠. 경력증명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취업방해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한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한 동네인데 여기서 A가 사업주고요, B가 근로자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한 업종, 뭐 동네가 됐든 업종이 됐든. 근데 B가 하고 A하고 안 좋게 얘가 퇴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A가 괘씸해가지고 각 사장들한테 얘기해서 야 A 채용하지 마, B 채용하지 마. 얘는 이러이러한 점이 안 좋아라고 해서 취업 방해를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자, 근로자 명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학교에 가면 생활기록부가 있죠. 학생기록부.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근로자 명부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의 이름, 인사카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력, 그 앞에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들은 적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회사가 그런 거고요.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을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이 친구에 대한 자료는 몇 년간, 3년 동안은 보장을 해주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같이 뭐에 대해서 봤냐면은 제 2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2장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로계약은 예전에 이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왜요? 서면으로 교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근로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게 근로계약이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성명이라든지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임금이라든지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한부를 교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는요,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해고에 대해서 극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고를 규정하고 있어요. 규정해가지고 못하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규제시키기 위해서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된다. 해고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30일 이전에는 해고 예고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반드시 서면으로 해줘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기본급을 주게 되는 거예요. 통상임금.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해고 예고 수당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자, 부당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노동위원회에다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흔히 해고예요. 해고를 당한 부당한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결정이 되면은 불복하면은 또 올라갈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여기서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불복하는 기간 열흘 15일 이내에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올라가서 결정이 돼서 구제시청이 기각이 안 되고 승인이 됐어. 그러면은 얘를 복직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어떤 평균 임금에 대해서 복직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평균 임금, 그러니까 총 임금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제때 안 줬을 때에는 어때요?
노동부에서 강제로 노동위원회에서 강제로 2천만 원까지 사업자한테 받아가지고 근로자한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고가 됐든지 내가 그만두고 나갔을 때는 14일 이내로 모든 그 부분에 대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때요? 그 정하는 이자에 따라서 그 이자까지도 같이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와 같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부분인데요.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히 코로나 조심하고 그래서 언젠간 다시가 아니죠. 언젠간 우리 만나서 수업할 날이 있겠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